자, 반갑습니다. 고전산문사 숙향전 한번 풀이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먼저 보기 전에 보기 문제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쌓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 있는 보기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숙향전은 현실 세계와 초월 세계의 교섭에 중점을 두었다. 교섭이라고 하는 건 서로 만나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뿐만이 아니라 초월 세계를 다룸으로써 숙향이 겪는 사건들이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환상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얘기하네요. 초월 세계가 아마 환상적인 성격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숙향이 현실에서 겪는 위기와 고난이 초월적 인물의 간섭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데 이것이 창작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17세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숙향전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 현실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소망을 투영했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기 문제를 참고할 때 우리가 숙향전에서 초월 세계가 어떻게 간섭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떠한 소망이 투영되고 있는지를 위주로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설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 위주로 읽으면 되는데 특히 고전 소설에서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면서 읽어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위주로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루는 할미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네요. 크게 슬퍼하길래 누가 물었냐 하면 숙향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지금 이 말은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던 건 숙향이가 한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숙향이가 질문을 하고 나니 할미가 대답합니다. 저는 본래 천재세대 마고선녀입니다. 마고선녀? 선녀라고 하는 게 현실 세계에서 없는 건데? 라고 하면 아까 보기를 참고했을 때 이때 할미가 혹시 천상세계 인물은 아닌가? 라고 짐작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이러한 천상세계의 인물인 할미, 천태산의 마고선녀였던 할머니가 계속 숙향을 도와준다 혹은 도와주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월궁항하의 명령을 받아서 월궁항하라는 사람이 이렇게 명령을 했나 봐요. 낭자를 구하러 인간 세상에 내려왔어요.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게 현실 세계에 대한 내용이구나. 복이랑 관련 지으면 천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서로 교섭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낭자라고 하는 게 과연 누구일까? 맥락상 숙향이구나. 이런 식으로 인물 위주로 잘 꼼꼼하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숙향 당신이 요지연에 갔을 때도 내가 파랑새가 돼서 당신을 이끌었고요. 그러면은 파랑새가 할미가 가졌던 다른 모습인가 봅니다. 낭군 하면은 신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낭자가 그러니까 숙향 당신이 남편이랑 결혼할 때에도 삼신관의 선관들을 모두 청해서 장치를 치렀다. 선관이라고 하면은 신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상세계의 인물이라고 봐줄 수 있겠어요. 내가 파티 잔치도 해줬고 낙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내가 파랑새가 돼가지고 낭자 당신의 편지를 일왕에게 전했다. 여러 가지 일을 도왔다. 그런데 이제는 낭자의 군에 다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함께 살 인연이 다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았을 때 본시의 천태산 마고 선녀였던 할머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숙향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미가 말하고 나니까 이때의 낭자가 숙향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마루에 내려와서 두 번 절하고 말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무지하니까 선녀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전생에 제가 무거워. 이 부분은 아마 1번 문제 선택지 1번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전생에 무거운 죄를 지어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여러 가지 고생 끝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할머니가 친자식보다 사랑한다. 이 내용은 아마 1번의 4번 선택지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할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참 잘됐다. 은혜를 갚으려고 했다. 근데 아직 낭군도 안 오셨는데 저를 버리고 어디 가세요? 하는 부분은 다시 1-1번 선택지와 연관이 될 겁니다. 숙향이가 지금 할미가 말한 얘기를 듣고 할미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한 선녀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요? 누구에게 의지하면 될까요? 라고 숙향이가 묻습니다. 이에 할미가 얘기합니다. 할미가 얘기하는 뒷부분이 바로 할미의 발화니까 또 할미의 생각을 잘 보면 되겠죠. 우리 인연이 닿은 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이다. 아까 전에 월궁항하의 명을 받고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이제 운명이 다 끝나간다. 나는 하늘의 운명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연이 라고 말합니다.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저도 낭군과 낭자가 잘 지내는 걸 보고 싶었는데 하늘의 명을 어떻게 어기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기지 않겠다라는 의미이죠. 남편을 만나서 잘 지내고 부모를 또 만날 일이 멀지 않았다 금방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숙향이가 말을 합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다시 한번 이제 할미가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낭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낭자를 죽이려고 했던 낙양의 벼슬하는 사람 김전이 당신은 아버지잖아요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1-2번 선택지와 관련지어서 읽으면 될 거고 여기에서 할미는 숙향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예요 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낭자, 다시 말해서 숙향이는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랬나 근데 왜 그때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하니까 할미가 얘기해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늘이 정한 때가 아닌데 어떻게 제가 그걸 어기겠어요. 여기에서도 하늘의 뜻을 어기지 않는 할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늘의 명은 어기진 않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물속에 던져 넣으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낭자 어머니 꿈속에 나타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이 안 일어나게 돕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에 낭자는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의 은혜는 여기서 다 갚지 못하니까 죽어서라도 갚겠습니다. 근데 할머니 가시면 저 진짜 의지할 데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죠? 부모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이렇게 할미가 얘기하고 있죠. 낭자, 숙향의 아버지는 계양태수가 되어서 갔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계양태수가 조금 전에 있었던 낙양수령 김전인 것 같습니다. 계양까지 먼데 혼자 가기 어렵다. 다시 남편 만나야 갈 수 있어요. 지금 혼자 가면 문제가 또 뭐 있냐면 헤어진 낭군과 계속 영원히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낭자의 나쁜 운이 모두 끝나서 조만간 좋은 일을 누릴 거니까 근심하지 마시고 제가 개를 두고 갈게요. 개를 두고 갈 테니까 이 개를 저를 본 것처럼 여겨서 잘 도와줄 거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숙향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소재를 두고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천재산에 가요. 곧 떠나요. 낭자는 울면서 말합니다. 가까우면 가고 싶지만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네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 할미가 길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제가 데려갈 수 있으면 어떻게 버리고 가겠어요. 데려가고 싶죠.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특히 남편이 곧 오는 날 다시 만날 날이 있으니까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으니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옷을 묶고 갈 테니까 나중에 그 개, 방금 있었던 개가 가면 만나는 그 땅에 묻고 그때 찾아오고 제가 나중에 영혼이라도 돌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계속 응원하고 지지하는 할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벗어놓고 갔던 옷을 보고 나니 문득 할미가 간 곳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 소설의 전기적인 특성입니다. 전기성이라고 하는 건 현실 세계에 있지 않은 기이한 일, 뭔가 신비로운 일을 얘기합니다. 사실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어려운데 할미가 마침 연기처럼 사라진 모습을 보면서 이 소설이 약간 특이한 전기성을 갖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할미가 떠나간 이후에 낭자는 개를 친구 삼아서 겨우겨우 지내고 있었다고 해요. 이 부분은 1번에 4번 선지와 나중에 한번 연관지어 읽어보시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낭자가 외로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글로 썼다고 합니다. 근데 깨어나 보니까 글도 개도 없었다고 해요. 낭자가 너무 속상해서 더욱 속상해서 울기를 아이고 내 팔자야 사람도 없고 남편도 없고 할미도 없고 개도 없으니까 이 밤을 어떻게 보내지? 라고 얘기합니다. 각설이라한 말은 고전소설에서 장면이 전환될 때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각설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아래쪽은 새로운 장면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때 이생이란 사람이 지금 낭자의 낭군입니다. 맥락상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낭자의 소식을 몰라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낭자의 얼굴이 눈에 선해서 나가보니까 멀리 어떤 청사자처럼 생긴 것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달려오길래 이생이 생각하기를 이상하다. 낭자의 집에 청삽살이 같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할미가 주고 갔던 그 개가 바로 청삽살이입니다. 뭔가 이러한 수천 리 밖에서 나를 딱 찾아온 그 개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꼬리를 치며 반겨했고 이생이 반고하니까 너는 나를 보일 수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하네 라고 뭔가 상황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개가 입에서 낭자의 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낭자가 썼던 글의 내용이 아래쪽에 나옵니다. 슬프다, 속상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5살에 어땠고 천하게 살다가 하녀처럼 살다가 모함당해서 쫓아났고 겨우겨우 이제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이별했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할미도 없고 내 팔자가 답답하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이 1번의 2번 선지와 1번의 5번 선지와 관련 지어서 이해해 보면 될 겁니다. 뭔가 쓸쓸하고 외로운 낭자, 숙향의 처지가 나타나고 원앙금침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라고 얘기했는데 원앙이 그려진 비단이불을 얘기합니다. 낭군을 다시 볼 길이 없으니까 눈을 못 감겠다. 이생이 다 잃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숙향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죽으려고 하나 보네 라고 통곡하며 울고 어서 가서 낭자를 모시라고 청삽살이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3번입니다. 3번에서 참소를 당했고 근데 하지만 이 부분은 맞으나 뒤에 낭군님의 미움을 사지 않습니다. 낭군도 숙향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 1번은 본문을 읽으면서 적당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따로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2번 문제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